비트코인 여기 못 찍히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아니 근데 합법 리딩방에서 알트를 추천해줬네요.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버입니다. 간밤에 재밌는 쇼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흐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81K를 저점으로 하는 하락이 있었고 이후 84K까지의 저점을 높이는 데 성공합니다. 순차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듯 보였으나 94K를 기준으로 고점이 형성되었고 이후 파란색 급격한 하락 채널을 따라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고 어제 이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상승하는 척 하더니만 바로 아래로 꼬라박더라. 저항이 나온 지점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89K 살짝 위에 있는 90.3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안내를 통해 가지고 지금 90.1K 숏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조금 더 아랫단까지 보유할 생각이고요. 적당한 자리에서 스위칭 할 건데 이건 바로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채널로 좀 대강의 그림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상승 추세가 단기 상승 추세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높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85%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거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최후의 마지노선 채널로만 본다면은 이 하늘색 하락 채널이 있는데 마침 어제 반등이 나온 구간이 하늘색 하락 채널의 중단선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로만 본다면은 얘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 결국 목표가로 채널로만 보자면은 7N대 77,000, 76,000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네, 단기 시나리오입니다. 하락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롱을 어디서 받느냐인데 이게 이 자리부터는 제가 느끼기에 롱을 받기 좀 부담스러워지는 자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빨간색 주요 상승 채널을 이탈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저는 일단 여기서 매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83.2에서 83.9K다. 이거를 쪼개서 받으면 더 쪼개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0, 30, 50 정도의 피라미딩, 그러니까 밑에서 좀 많이 매수하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평단을 아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83.4K까지는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이 자리에 이렇게 좀 매수를 해볼 예정이고 문제는 이게 깨지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고는 다음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81K 롱이 아직도 있단 말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만약에 이 라인에서의 매수에 실패한다면은 일단 이건 그냥 다 후퇴하겠습니다. 네, 어제 매매 현황입니다. 최초에 이 자리에서 짧게 숏을 들어갔고 손절했습니다. 손절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손절은 그래서 여러분 그냥 결심이 들면은 바로 잘라야 됩니다. 이거 뭐 10불만 더 봐야지 100불만 더 봐야지 하면 끝도 없어요. 바로 잘라야 됩니다. 뭐 아무튼 이때도 제가 이 자리를 내면서 말씀드린 거는 타점에 미스일 뿐이지 롱 생각은 없다. 계속 숏을 시도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침 봐놨던 자리 89K 라인이 있었고 여기보다 살짝 위점인 90140에서 숏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 있는 거는 지금 아래로 내려오면서 계속 홀드하고 있는 상태고 그 83에서 매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적어도 홀드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관리할 경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손절이 나더라도 여기서 잡은 숏에서 멘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세한 경로라든지 생각의 변동이 있으면은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레이스케일의 2026년 전망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이 보고서의 지금 시즌이에요. 투자사도 그렇고 이제 거래소 업비썸도 이제 아마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지원을 하던데 이거 리서치 하시는 분들 밥 먹고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6대 전망 뭐 이 정도 뽑아줬습니다. 2026년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씩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디지털 자산 투자 구조 변화, 본격적인 가치 저장 매체로서, 그리고 규제의 확실성으로, 그리고 제도권의 편입됨에 따라 투자 구조가 변화할 것이다, 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본 유입과 채택 확대, 기관에서 이제 돈도 들어오지만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을 채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것이다. 3번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4년 반감기 사이클 이제 제대로 안 통한다, 매크로적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상승이 없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레이스케일에서는 2026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4번 미국 법안 통과 기대, 이건 규제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 법정화폐 불확실성 증가, 이거는 탈달러의 과정에서 나오는 탈달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자처로서 이제 코인이 조금 수혜를 볼 것이다, 요 얘기예요. 6번은 ETF를 통한 기관 투자 확대. 사실 1번에서 6번까지 들으면은 조금 뻔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 소개해드리려는 게 아니고 원조 리딩방 방장답게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이 꿀통을 풀었다. 이거 코인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옛날에 그레이스케일 묻은 코인은 무조건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미리 전달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주요 테마를 예상을 해주고 관련된 암호화폐를 직접 찝어줬습니다. 이거는 뭐 사라고 당연히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확실히 이런 애들은 좀 지켜보면은 유의미하지 않을까. 오늘 그 중에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거 한 몇 개 정도만 찝어볼게요. 네, 2026년 주요 트렌드 똥 차는 가구 세차가 온다. 뭐냐면은 이제 기술이 발전한다 이겁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한때 코인 테마 중에 이더 킬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더 때려잡는 땡땡이 해가지고 이 땡땡 코인들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사실상 많이 다 실패했죠. 근데 이 중에 제대로 살아남은 게 하나가 이제 솔라나였습니다. 재밌는 거는 솔라나가 기술적으로는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솔라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이제 솔라나를 때려잡을 수 있는 애들이 뭐 수이, 모나드, 니어, 메가 이런 애들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레이스케일의 해석입니다. 일단 그레이스케일이 예시로 든 건 TPS예요. TPS란 뭐냐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1초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거래 트랜잭션의 숫자를 의미를 한다. 마켓캡은 이제 시총이고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맥스 티오리티컬 TPS는 최초 설계를 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 액추얼 TPS는 이게 실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트랜잭션 수, 트랜잭션 처리수죠, 처리수. 그리고 이게 트랜잭션 비용, 이게 활성화 주소,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파이널리티는 트랜잭션이 확정되고 처리될 때까지 이제 걸리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 이더랑 솔라나를 비교해 볼게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이제 여기거든요. 설계상 TPS와 실 TPS. 보면은 설계상 처음부터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압도했습니다. 이더리움이 1초에 178개의 거래를 처리한다면은 솔라나는 65,000개의 처리가 가능했다. 근데도 사람들은 사실 이더를 썼었어요, 그때. 이거는 딱 그런 비유입니다. 제가 우리 통신망에서 3G 있고 뭐 4G 있고 요새 5G 있고 뭐 그 뒤에도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3G를 엄청 오래 썼습니다. 한 10년 썼어요. 10년. 그러고 이제 5G로 바로 건너뛴 경우인데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3G를 썼던 이유? 내 생각에는 이것도 충분히 빨랐다. 지금도 편한데 이거 뭐 기술 새로 나오고 더 빨라졌다고 해서 이걸 써도 의미가 있나? 약간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기술의 고도화와 이거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에는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라나가 최근 그 괴리를 극복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 히트치는 이더리움 킬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벌써 한 4년은 넘은 얘기 같습니다. 이제는 솔라나의 아성을 위협하는 코인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기서는 수위를 예로 들고 있다. 보시면은 티오리티컬 TPS가 수위가 솔라나의 거의 2배입니다. 그쵸? 근데 액추얼 TPS를 본다면은 솔라나의 20%밖에 안 되더라. 기술은 좋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솔라나를 수위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기대한 건 이런 거죠. 과거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넘어온 것처럼 솔라나에서 이젠 수위로 넘어올 때가 오고 있다. 좋은 게 있다면은 채택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돈 버는 놈이 살아남는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관이라는 녀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투자를 할 때 뭘 보고 투자할까? 얘네들이 보는 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통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 거겠죠. 가장 확실한 지표는 주식에서 치자면은 주식은 결국에는 그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이거잖아요. 지금 가격에 비해서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낮다면은 주가가 적정 가치로 회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는 시기였다. 근데 코인에는 이 자체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꽤나 드뭅니다. 그래도 그레이스케일이 보기에 이걸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이게 재단에 어떤 수익을 안겨주느냐에 따라서 기관 투자가 결정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Y축은 FDB로 구성됩니다. 완전 희석 시가총액은 이제 락업된 물량들을 포함해서 이거를 다 시총으로 환산을 했을 때, 즉 시장이 부여한 미래가 포함된 가치를 의미를 합니다. X축 보시면은 최근 30일간 발생한 수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익을 얼마나 냈냐예요. 결론적으로 이 차트는 뭐냐면은 이 정도 돈을 벌어다 주는 코인 재단을 시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점선이 있는데 이게 그레이스케일이 매긴 적정 가치 라인입니다. 만약에 이 위에서 놀고 있는 코인이 있다면은 얘네들이 버는 거에 비해서 시장이 고평가하고 있구나. 아래에서 노는 애들은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 시장이 저평가하고 있구나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를 4, 4분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 2, 3, 4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어볼 수 있는 거죠. 1, 4분면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얘는 비싼 값을 하고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많이 버는 만큼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다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 4분면에 있는 애들은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시장의 기대가 과도한 애들이다. 그리고 3, 4분면에 있는 애들은 돈도 못 벌고 시장 기대도 낮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나쁘게 볼 수 없는 게 결국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으로 치면은 스타트업이거든요. 프로젝트 자체가 초기 단계에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기대도 당연히 하지 않게 되고 돈 버는 것도 적고 이런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데 옥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 4분면 같은 경우는 돈은 많이 버는데 시장 기대가 조금 낮은 애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 딱 이것만 놓고 보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기업의 타겟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원래는 10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알트 섹터와 알트 뭐 추천 코인까지 해가지고. 근데 오늘 2개 다뤘는데 이게 분량이 조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가지고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